안녕하세요.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LNF 역시나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제가 어제는 그 LNF 실적 발표 관련해서 이제 촬영을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촬영 당시에는 컨퍼런스 진행하기 전이어서 컨퍼런스 콜 관련해서 리뷰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 진행되었었던 이 컨퍼런스 콜 리뷰를 함께 진행을 하면서 질의응답과 그리고 유상증자 관련해서 좀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제목을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실적 개선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제가 사실 이전부터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어차피 1분기 실적은 안 좋게 나올 거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요한 거는 그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몇 개 나와서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럼에도 오늘 윗꼬리를 좀 단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질의응답 하기 전에 차트 보고 간단하게 좀 피드백 드린 다음에 질의응답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가 많으니까 앞에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잠깐 보시면은 지금 시초에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온 상황이죠. 이제 7%까지 주가 상승이 나왔다가 현재는 2% 상승을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일단 힘이 좀 약해요. 지금 시초에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물량들이 사실 그렇게 자금이 크게 들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기적인 자금이 들어왔다라고만 할 수 있는 거지, 정말 호재성으로 보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큰 매수세가 유입됐다? 그러면은 사실 50억 이상 터져주는 이 분봉상 거래대금이 한 번씩은 보였어야 돼요.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이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좀 큰 금액들은 차익 실현 물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뭐 300만 원, 뭐 500만 원, 뭐 한 3천만 원 이하 정도의 이 금액들과 계좌들이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튼 질의응답이 중요하니까 일단 차트는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따 마지막에 한 번 더 기술적인 분석은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의응답을 우리가 또 봐야겠죠. 제가 일단 정리를 또 해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봐야지 또 우리 여러분들도 보기 편하니까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부분만 따로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 일단 먼저 실적 리뷰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볼게요. 한 번 더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매출에 보면 6,35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3% 감소한 모습이고, 이 YY 전년 대비해서는 53% 감소한 모습이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천억을 기록을 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27% 증가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적자 전환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왜냐? 컨센서스보다 더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아쉽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매출 분석을 보면은 가격적인 부분을 보면은 이 블렌디드 이 ASP가 18%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NCM A902 전분기 대비해서 20%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NCM 523이 전분기 대비해서 17% 정도 감소를 했고요. 출하량 전체 출하량 같은 경우는 전분기 해서 25%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NCM A90은 전분기 대비해서 27%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NCM 523은 전분기 대비해서 15%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분석은 사실 뭐 제가 말씀드렸었던 대로죠. 뭐 NCM 523 제품의 높은 원가 인식으로 인해서 판매 손실이 확대가 됐고, 1분기 말 재고평가 손실이 마이너스 832억 원인데, 일회성 재고평가 손실은 1분기 마무리되며 리튬 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 시 추가 재고평가 손실은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의 요약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전망을 좀 살펴보면은, 해당 내용을 그 증권사 그 컨퍼런스 콜 리뷰에 기인해서 가져온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출하량을 보시면 일부 원자재 가격 소폭 반등으로 인해서 고객사의 리스토킹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2분기 출하량은 25%에서 30% 증가 예상. 이 부분은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연간 출하량은 3%에서 5% 증가. 이것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건데, 원래 여러분들 그 연간 출하량이 감소였어요.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판가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10% 중반 하락 예상이 되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도 이제 2분기 매출은 한 자릿수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분기 대비해서 개선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흑자 전환이 진행이 되는 것은 3분기부터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1분기에 저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1분기에 저점을 찍고 이제 개선만 남았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하락에 따른 리스토킹 효과 가시화가 될 것이고, 하반기 하이니켈 제품의 강한 수요가 예상이 된다. 이거 다 밑에 질의응답에 나올 겁니다. 신제품 개발 현황도 밑에 질의응답에 나올 거니까 질의응답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제가 좀 급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빠르면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려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좀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딕션을 좀 제대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단결정 수율 현황. 이 단결정을 만들었을 때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인데, 수년 전부터 사실 수십 톤씩 샘플 제품을 제출하고 있었고, 단결정 제품에 특화된 공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율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단결정 제품의 마진율은, 이제 단결정 제품의 마진율이 이 하이니켈 제품 대비해서 높을 수는 있는데, 이 단결정 제품 생산 캐파 측면에서 동일 라인을 사용했을 경우에 생산 캐파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거는 LNF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양극재 회사가 동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양극재 회사의 문제이지 LNF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정확하게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률은 유사할 것이다, 비슷할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 고전압, 미드니켈 및 하이니켈 등 이 제품 포트폴리오 개발 현황입니다. 고전압 미드니켈 NCM613 제품 개발 진행하고 있고요. 고객사와 출시 계획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언제쯤 진행이 될지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 고전압 미드니켈 자체가 이 LFP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의 고전압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더 기술 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외에도 이 코발트 함량이 고전압 미드니켈 제품 대비 많이 낮은 제품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객사와 함께 출시 계획을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기존의 공정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부분은 없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출하량 증가의 근거, 아까 이제 2분기부터 출하량이 증가를 한다, 뭐 하반기부터 출하량이 증가를 한다 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에 대한 근거는 이게 고객사별로 이제 특화되어 있는 제품으로 인해서 하반기 공급이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하반기에 공급 예정이 된 이 OEM사의 시장 성장성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이 양극재의 출하량도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많이 앞에 이 전방 산업의 특정된 그 제품이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성장성이 예상이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주 경쟁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주 경쟁력 같은 경우는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제품 경쟁력, 제가 LNF 말씀을 드릴 때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LNF가 양극재를 진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양산 품질 경쟁력과 전구체 개발을 포함한 이 원재료 경쟁력, 그리고 ESG 경쟁력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최근에 수주한 두 프로젝트 모두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수주를 진행을 했다라고 해요. 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업황이 둔화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LNF를 채택을 했다라는 점이 가장 크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유럽 고객의 경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이 ESG 적합성에 대한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N사에 납품을 진행을 했죠. 유럽사에 고객을 했는데, 뭐가 중요하냐, 바로 LNF가 이 국내 양극재 기업사 중에서 이 유럽 기업에 납품한 최초의 양극재 회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의 경쟁력을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사업 진행 현황과 그리고 자금 조달 방향성, 여기서 이제 유증이라던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저도 명확하게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 누구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회사 측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가 나와야지만 알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얘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응급제와 리튬 톨링 사업은 곧 시작할 단계까지 검토를 완료를 했다라고 해요. 응급제는 이제 일본 기업, 미시부시랑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리튬 톨링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사업이냐, 수산화 리튬 있죠. 수산화 리튬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바꾸는 것을 톨링 사업이라고 합니다. 리튬 톨링 사업.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FP 사업은 내부적으로 파일럿 라인을 현재 준비를 완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금 상황은 이 원자재 구매량 감소 그리고 재고 소진에 따라서 이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중인데, 신규 사업비 그리고 양극재 추가 투자를 할 경우에는 소폭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근데 부채 비율을 감안해서 자본적으로 조달을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주가 희석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자금 조달을 하게 되는데 주가가 희석이 안 된다 라는 것은 조금은 아이러니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가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예전에 이 LNF가 자사주를 가지고 교환사채를 진행을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교환사채를 진행을 했는데, 교환사채를 이번에도 진행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일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주가 희석이 되죠. 왜냐,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주가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 희석이 안 되는 방향 중에 이거는 아니고요. 자, 그럼 유상증자?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뭔가요, 여러분들? 이것도 주가에 희석이 되죠. 근데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을 때 이 주가 희석이 안 되는 좀 꼼수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하면서 무상증자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이. 그래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무상증자도 함께 진행하는. 근데 사실 이거는 좋은 방향성은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방향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은 소폭의 자금이 사실 필요한 거라서 그냥 단기 차입금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단기 차입금 해서 이제 어차피 25년도부터 매출이 좀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년도에 벌어서 사실 갚으면 되거든요. 단기 차입금은. 그래서 웬만하면은 단기 차입금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LNF가 과연 어떤 거를 선택을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계속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혹시나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모든 것들을 신경을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놓치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 꼭 다시 업데이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이 길었는데 아무튼 이러한 방향이 있다라는 점까지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유상증자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던데, 일단은 이런 방법들이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이후에 고객사 비중 변화와 이 변동상 기존 물량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없고, 고객사와 미드니켈에 초점 맞춰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크게 비중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원통형 제품의 향후 수주 계획과 그리고 계약권 진행 상황, 현재 공급되고 있는 원통형 제품에 대한 고객사들의 만족도가 현재 높은 상황인데, 다른 분야까지의 대한 장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동사와의 이 LNF와의 협력 관계가 우호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에 기존 고객과의 계약에 초점을 맞춰서 좀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다음 질문이 바로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통형을 사용을 하고 있는 이 밸류 체인이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뭐 리비안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신규 진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세계에서 4개 고객사와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일부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매번 LNF가 사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들이 지금 수주 공시가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사실 테슬라 때도 그랬고 노스볼트 때도 그렇고 SK온 때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네 개사 전부와는 계약을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하나에서 2개 정도 긍정적인 계약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완성차 업체 쪽과도 이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디다? GM.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옛날 영상에 보면은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 LNF가 결국에는 이 완성차들이 내재화를 진행을 했을 때 양극재를 원하는 이 완성차 업체에서 내재화를 진행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양극재를 체크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논의를 하고 있는 데는 GM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북미 고객사 납품 구조와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변경 여부, 이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고객사랑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변경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리스크적인 부분은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 사업 계획과 투자 계획 변화에 대한 여부인데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현재 공장을 지을 부지는 대구시에 이제 MOU를 맺어서 진행이 되어 있잖아요. 확보를 해둔 상황이잖아요, 부지 자체는. 그래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자금 조달 그리고 또는 투자를 집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가장 베스트가 단기 차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단기 차입 취소고 제 3자 유증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떨까? 좀 가장 큰 호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제3자 유증을 참여하는 기업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 유상증자 자체는 사실 이 가치를 희석하는 부분이라서 그렇네요. 이 단기 차입 아니면 유상증자로 진행하는 걸 뭐 가치가 좀 희석이 되더라도 제3자 유증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땡큐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제3자 유증을 들어오는 기업이 뭐 완성차 기업이다 뭐 이쪽이면은 뭐 엄청나게 막 머릿속에서 이제 엮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떠오르겠죠. 네, 뭐 이거는 제 그냥 기대고요. 제 기대고요, 여러분들. 너무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CMA 및 미드니켈 제품 판매 비중은 어떻게 되는가? 1분기 기준으로 해서 NCM 및 그리고 미드니켈의 판매 비중은 7대3이라고 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미드니켈의 판매 비중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해요. 시장 기대치나 이 OEM사, 셀 메이커 제품 시장 반응을 봤을 때 미드니켈의 하반기 물량 증대가 확실시 되고 있다고 해요. 보통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이렇게 좀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냥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확실시 되고 있다, 확실시 된다 이렇게 확정을 지어버리니까 이거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하반기 각 제품별 예상 마진율을 좀 보면은 NCMA 90 원재료 도급 구조로 인해서 가격 변동은 없는 편이나 현재 가동률 자체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NCMA에 대한 고정비 부담이 쉐어가 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한 자릿수의 마진율보다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NCM 523의 경우에는 마진 적자 폭의 압박이 현재 심하다. 이 부분이 사실 이번 그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큰 악재이다. 그러니까 가장 큰 악재보다는 리스크다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진율도 이제 사실 가동률 자체가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방 산업이 이제 좀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이 LNF의 출하량이 좀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이제 매달 LNF의 이 대구 쪽 이 양극재 출하량을 좀 체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 마지막 질문 한번 봅시다. 북미 고객사 단결정 제품의 건식 공정 적용 가능 여부. 자, 이거는 이제 북미 고객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디예요? 테슬라죠. 테슬라. 이 테슬라가 이제 단결적 제품을 이 건식 공정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잖아요. 테슬라가 이 건식 공정에 적용이 가능하냐 그 얘긴데, 실질적으로 건식 공정에서 다결정 단결정 중 어떤 게 유리한지 판단을 하기가 아직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식 전극에서 사용하는 양극재를 습식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객사의 건식 공정 기술력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뭐 쓸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뭐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건식 전극에서 사용이 가능한 양극재를 습식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보니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LNF의 이 단결정 제품 완성도는 가장 높은 수준의 완성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LNF는 기술력이 절대 딸리는 기업이 아닙니다. 기술력이 딸려서 다른 양극재들한테 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잘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력은 LNF가 정말 뛰어납니다. 하이니켈 쪽과, 그리고 어, 미드니켈도 이제 그 특허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컨퍼런스 콜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궁금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LNF 쪽에서 주주와 소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긍정적인 좀 시나리오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이 하반기에 뭔가 추가적인 공급 계약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계속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출하량도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주가는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런 이 박스권 하단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잘 지켜보면서 가져갈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LNF 말씀을 드려보고 제가 제 말을 엄청 빨리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2분이나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갈증이 나고 목이 텁텁하네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이 나가라 얘기를 했는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란 남겨주시면은 저도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다시 또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멘토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